온 세상이 떠들썩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20대 대선을 뒤흔들었던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결국 대법원이 이를 허위 사실로 최종 확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X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매불쇼에서 뉴스타파 PD가 판결 문석 편지를 읽던 중 박범계 의원의 이름이 튀어나오며 또 한 번 파장이 일었고 박범계 의원이 직접 출연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한 분이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어제 뉴스타파의 PD가 매불쇼에 나와서 이분의 이름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론권 보장할 텐데 할 거다. 그래서 오늘 반론권 차원에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이렇게 뵈야 되네. 네.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냈습니다. 어제 오늘. 그렇습니까? 네.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타파의 PD가 매불쇼에 나와서 장영아 판결문에 있는 조폭 박철민이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읽는 과정에서 우리 박범계 의원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제 매불쇼 댓글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장영아 판결문에 있는 박철민이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우리 곽수산 씨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우가 이런 말씀 올리기 송구하오나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적인 부분과 현재 사업적인 부분에 대하여 힘껏 힘을 실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형님께서 명확한 자료만 주시면 박범계 쪽에서도 공직자 잘못된 윤리적인 부분으로 형님분께선 처벌받지 않으시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언론에 다루기로 하여 형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신다면 금전적 부분, 재판 부분 모두 도움을 주실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장영아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박범계 의원님.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마이크를 아예 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거기서 왜 나와, 이제, 그렇게 해서 썸네일을 뽑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사진과 이낙연 씨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진을 같이 올리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것은 판사가 팩트로서 제가 여기에 관여돼 있다, 조폭 연루설에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팩트를 확정한 게 아니고, 장영아가 그 성남 마피아인가요? 거기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된 내용인데 방금 곽수산 씨가 소개했듯이 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뿐더러 그거 말고도 이 편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박 장관이나 또는 윗분들이 거론한 것은 아니나 즉 제가 거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소개를 안 해주시는데 그 편지에 똑같이 같은 패러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장영하든 또는 무슨 거기와 관련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든 어떤 변호사든 또 뭐 거기 나오는 그 소위 국제 마피아파의 이준석이든 지금 말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아닙니다. 마피아파의 이준석이든 제가 법무부 장관의 재직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전이나 지금까지 이 관련자들을 전혀 만나거나 또는 접촉하거나 또는 저하고 가까운 뭐 법무부의 뭐랄까요 스태프들에게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무슨 접촉을 했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이제 우리 체육 앵커께서 저하고 방송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KBS에서부터 오래 했는데. 맞습니다. 예전에 좋아하셨죠.
서로. 아니, 전 지금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이거 다룰 때 어떠한 논평도 첨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간 맞장구 쳤죠. 아니에요. 박범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닙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용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첨언합니까? 자, 예.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그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 댓글 중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지자분들의 이제 그런 아쉬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댓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점을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 네. 예비 후보든 또는 정식으로 후보가 된 이후든 제가 장관 재직 시에 그 당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사건이든 뭐 이거 조폭 연루설 사건이든 무고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 속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라는 것은 제가 지득한 한나라의 최고 공직자로서 제가 지득한 사실을 가지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이고 맞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무고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할 때 첫 대표하실 때 저에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겨서 그 2년 동안 제가 복무를 했다. 네. 그 뒤에도 대통령께서 저보고 법사위 간사로 갈 수 있겠냐고 하실 때 네. 소위 사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법사위 간사 가가지고 지금의 당대표이신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무했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 됐나요? 아니, 저는 오늘 뭐 제가 할 거는 없고요. 예. 우리 의원님에게 진짜 그야말로 반론권을 드리려고. 그렇습니까? 예, 모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타당한 거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이나 방침, 입장들은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더러 한동훈의 그 소위 말하는 잠겨져 있는 그것을 포렌식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상설 특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러나 제가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위 사회 안전과 치안 그리고 법 질서를 준엄하게 천명하는 장관으로서 어찌됐든 우리가 정권 창출에 실패했다는 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20대. 20대입니까? 네. 맞아요. 20대요. 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뭐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사선 의원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솔선수범한 면도 있다라는 점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의원님. 네. 그러면은 이 조폭 박철민이가 우리 장관님의 이름을 네. 자기 자체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네. 그냥 자의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이미 뭐 이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 박철민, 뭐 장영하 변호사, 네. 이준석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예, 예. 그렇군요. 저는 제 이름이 여기에 거론된 건 어제 그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처음 하셨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셨겠네요. 놀라시지. 깜짝 놀랐고 더더군다나 최욱 앵커께서 진행하는 매불쇼에서 제가 요즘엔 뜸했지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저희가 그 내라를 그래서 같이 서운했어요. 많이 서운했고 설마 제가 사실은 근데 거기서 왜 나와라고 썸네일을 달으셨길래 제가 그러면 최욱 앵커는 그러면 저를 의심하고 있나?
아이, 그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 있는 그대로 간 거예요. 오케이. 있는 그대로.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저를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예. 네. 아니, 있는 그대로야, 그냥. 아니, 판결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달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하다고 해서 편들고, 안 친하다고 해서 받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댓글을 이제 오해를 갖고 네. 댓글을 다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 아까 책임이란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제가 이번까지 포함하면 한 4번쯤 아마 소위 이제 아카데미상으로 따지면 노미네이트 네.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제가 그런 원죄랄까 아무튼 정권을 잃었잖아요. 그 네.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구차한 변명이나 뭐 이런 걸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제 입장, 그리고 뭐 한동훈의 그 포렌식에 대한 제 입장, 네. 그리고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소위 조폭 연루설에 대한 제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네. 우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한 오해가 계시다면 좀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학자님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그 편지고 그 사람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강조돼서 얘기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판결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강조가 조금 덜 되다 보니 마치 이제 판결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나온 확인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오해 살 여지는 없었어요. 편지란 얘기를 한 했어? 6만 번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름이 거기서 등장을 하냐, 의아하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이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그러면 또 제가 종편이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네. 제가 성실하게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판결문 내에도 그 편지에 분명하게 박 장관이나 윗분들이 거론한 것은 아니나라는 네. 것이 분명히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그 매불쇼에 대한 어떤 서운함은 좀 어떻게? 한번 불러주는 걸로 제가 그 여부를 판가름하겠습니다. 아, 아니 제가 그 제목에도 예. 반론권 보장까지 예, 딱, 예.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뭐 그죠? 예.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죠. 강요하는 거 아니죠? 강요하는 거. 가스라이팅인지 미워할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우리 지지자 중에 한 분이 꿀밤 좀 때려. 꿀밤. 꿀밤은 맞아야죠.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반론한 기회를 주시고. 고맙습니다.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대법 판결에 따라 허위 사실로 확정이 된 본인의 조폭 연루설 있잖아요. 네. 조폭 연루설이 이제 2가지 정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그 일당에게 돈을 받았다, 뭐 변호했다 이런 연루설도 있었고 이제 관련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뜨려서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 씨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국힘당이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차이는 0.73% 포인트 10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을 찝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폭설이니 뭐 이런 흑색 선전 같은 걸로 본인이 대선에서 입은 피해가 분명히 있다. 선거 결과 뒤집힐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이런 점들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 꺼낸 사람의 가족인가가 네. 뭐 선거에 나왔었어요. 요 X에 이제 같이 기사가 링크되어 있는데 예. 뉴스타파의 보도였습니다. 이재명 허위 폭로한 그 조폭의 가족이 윤석열 당선 직후에 시의원 공천을 받았다라는 이제 기사였거든요. 그거를 링크하면서 이거 사실상 그러니까 조작해서 그렇게 폭로하게 만들고 나중에 대가로 시의원 공천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뭐 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야당이요? 예. 근데 야당이 사과를 하라고 지금 이제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예.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인의 SNS에
민주당은 언제 조작 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했냐? 라면서 대통령 SNS 가짜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까 물타기 하려고 애쓴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뭐 하여튼 잘못된 게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 서로 같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뭐 오히려 네.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에 사과를 깔끔하게 했으면 국민에 대한 평가, 국힘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과 얘기가 나오니까 김대엽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언제적 김대엽이랑은 30년 됐어. 30년. 아, 이해자. 그러니까 1997년 대선이야 그게.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그래놓고 사과했냐. 그래서 오히려 좀 쿨하게 사과를 하면 국힘이 더 평가가 좋아질 것 같은데 예. 30년 전 거부터 소환해서 그때 너희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나가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답이 없다. 저는 뭐 한국 정치에 그런 걸 별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통령인들 국민의힘이 사과하리라고 생각하고 저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만 이제 기억해 두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던진 거라고 보고 언론들은 뭐 사과와 정정 보도를 그 사과하고 했어요.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도 했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는데 왜 안 하냐라는 거는 다시 한번 환기하는 거지. 아니 그럴 국민의힘이었으면 지금 저렇게 당을 운영하겠어요. 아니 근데 정치인들은 이렇게 사과를 하면 유권자들이 좀 안 좋아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진다고 그건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과하는 거를. 아니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실 언제적 김대엽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보수 진영에서 이거 굉장히 지금 지금도 생각하면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진짜 김대엽 때문에 졌거든요. 그 선거는 확실하게. 97년 대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폭 연루와 관련해 가지고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사과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이제 다 상기가 되는 게 아닌데 다시 찾아보게 되는 이게 과연 대통령에게는 유익한 그렇습니까?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데다가 네. 그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 몇몇 조폭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연루설을 가지고 사과하라 그러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고 또 무슨 대통령의 뭐 몇천 조카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 사진도 있었어요. 무슨 어떤 사람이 그 시장 집무실인가? 에서 다리를 이렇게 시장 집무실이었습니까?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또 뭐 조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장모 변호사가 이제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는데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판결문을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 X에 이제 이런 얘기를 쓰면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발할 거라고 저는 이미 예상을 했는데 그 X에 쓴 글 중에 이거하고 상관은 없지만 또 외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써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되니까 네. 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자꾸 올림으로써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되풀이하는가 일각에서는 이 메시지를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측근이 없는 게 아닌가 아주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김남준 씨가 지금 빠져갖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대통령의 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메시지가 더 정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위험성을 좀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다.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X 글을 둔 공방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의원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올린 그 보편적 인권을 촉구하며 올린 글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네.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 외교에 관한 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렇게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질문 충원을 드리겠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해요. 네. 충원해라. 난 뭐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여튼 그 SNS가 근데 외교적으로 볼 때 지금 다른 나라들 분위기도 이스라엘한테 우호적이진 않은 게 대부분 아니에요?
엄청 험악하죠. 지금 어디입니까?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교 단절을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특히 더 모든 외교 관계를 중단한다. 네. 튀르키예는 뭐 튀르키예도 그렇게 얘기할 주제는 못 됩니다만 히틀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튀르키예 외교부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국제적으로 사실 전범이죠.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수배가 됐고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불량 국가 비슷하게 지금 낙인이 찍혀 있고 나토가 트럼프의 거듭된 요청과 저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불법 침략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저는 그 국제적 흐름에서 보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저 SNS를 좀 위태롭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저게 가는 성과는 뭐냐면 모든 이슈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가져갑니다. 저럼으로써. 그건 또 뭐 정치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얻는 게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뭐 특화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전 세계 각국 나라 지도자들이 이른바 소셜 미디어를 하잖아요. 많이들 하는데 이게 오히려 20세기보다 권력이 더 막강해지고 비대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대통령의 권한 행사, 권력 행사는 사실은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뭐 이게 국무회의도 거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이 소셜 미디어는 사실은 즉흥적이기도 하지만 혼자 결정해서 혼자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나 뭐 다른 나라의 총리나 권력자들이 소셜 미디어에 어떤 내용을 올리면 그 방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정부가. 그러면 이 권력이 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정규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권한 행사가 될 때보다 더 막강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소셜 미디어 정치가 어떤 측면에서는 권력의 집중 내지는 더 비대해지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 트럼프고. 그렇죠. 네. 저는 좀 다른 트럼프가 차원에서 사실은 교본이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현진 의원이 저는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해요. 그런데 그거를 외교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질타를 했잖아요. 이거는 번지수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사람은 대통령의 참모들이고 저는 이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외교 안보 대미 동맹 외교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굉장히 예민한 그 단층선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가 썩 마음에 드는 장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교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의 소위 외교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가는데 이런 일로 자꾸 흔들어 버리면은 소위 이제 그 정권 내에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도를 만드는데 야당 의원이 일조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차원에서 차라리 정책과 관련해서 질타를 할 망정 요런 대통령의 SNS는 뭐 조현 장관이 하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 SNS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발끈하잖아요.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위상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 이스라엘의 방위군이 그 소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밀어내는 이 비인도적인 이런 장면에 대해서 그 분개하는 건 맞죠.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요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뭐 그것이 잘못 인식을 했던 어쨌든 이란의 초등학생들을 토마호크로 그냥 순식간에 죽였잖아요. 이런 것도 인도주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주의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이기 때문에 거기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저게 미국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지 사실 전쟁 범죄예요.
전시의 민간인을 저렇게 집단적으로 학살한 거 그거는 오폭이든 아니든 관계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건 말 못하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한미 관계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돌려 때리기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거 미국 들으라고 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파병을 못하냐? 저거 침략 전쟁이고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파병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미국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해야죠. 앞으로 외교의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니 동맹이 수평적인 거지 동맹이 뭐 형으로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국제 관계에서. 그렇죠. 그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방위군이 그 이제 팔레스타인을 밀 때 그때 상황은 뭐냐면 하마스가 먼저 도발적으로 또 테러를 감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보편적인 인권 개념에서 말을 했으면은 논란은 덜 됐을 거예요. 네.